매일 5분 HR 스터디 지리회시 50편을 살펴보는 저희 네 번째 시간은 폭행금지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 폭행 사건이 조직 안에서 일어나셨다면 인사팀은 직원들 간의 폭행, 민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사적으로 직장 질서를 침해한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인가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를 살펴보는 이유는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개입하게 됐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이것을 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폭행금지 조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지만 근로기준법 혹은 근로기준법 외에 나머지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사용자는 이러한 거를 하지 마라, 사용자는 이러한 걸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 범위에 폭넓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질의회시의 내용에 따라서 폭행의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시면 질의는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에 있는 그 폭행 금지에 사용자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용자는 여차저차 어떠한 이유에라도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용자의 범위를 질의회신에서 물어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 나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정의 규정을 가지고 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로기준법 2조에 있는 정의 규정 중에 1항 2호에 있는 사용자 개념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 세 가지 주체가 사용자다. 여기 해당되면 8조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강에서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할 때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사업주로부터 일체 혹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그분, 즉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나 임원 같은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의회시의 내용이 디테일하진 않지만 질의의 질문을 추정컨대 대표이사님이나 임원분이 폭행에 연루돼서 이걸 물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조금 애매모호하신 분이 있으셨겠죠. 바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섞여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셨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근로자의 인사나 급여나 복리후생, 노무관리 등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련된 사항 또는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대한 사안 두 가지, 그것들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즉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는 여기는 일정한 권한이지만 여기는 상당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면 여기에는 여기 해당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권한을 받으신 분들이죠. 예를 들어 이분들이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본인 소속의 팀장님, 인사명령권이 있으시죠. 업무를 지시하시니까, 그리고 연말에 평가도 하시니까, 그리고 본인 소속의 그 위에 있는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등등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는 예를 들어 인사팀에 있는 인사팀장님 이런 분도 본인의 직속 상관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행위하는 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두 개 다 가지고 있으신 거죠. 실무 포인트 팁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저희가 8조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 만약에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궁금하시겠죠. 근로기준법 뒤쪽에는 위반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7조에 보면 8조 여기 나와 있네요.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폭행하는 건 사실 있으시면 안 되는 행위죠. 그래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일반 민법이나 형법보다 특별법으로서 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더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인 이 107조가 여기 언급되어 있으시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행위를 벌하는 자 이외에, 그러니까 당사자인 그 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이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같이 과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양벌로 규정이 이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의 제도나 뭐 교육 등등을 하실 때 예를 들어 그것이 뭐 요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된 뭐 직장인 괴롭힘 금지라든지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거나 교육 과정을 하실 때 혹시나 이 행위하는 자에 소속될 수 있는 분은 근로자이시기도 하지만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 이러한 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짚어주고 가시는 게 요 문제에 있어서 추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4강 폭행 금지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직에 돌아가셔서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